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심각한 실업, 고용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특히 20, 30, 2030 청년들이 그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근데요, 정부가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이제 그 실업 문제 좀 이따가 통계는 말씀드리고, 진짜 웃기는 게요. 지금 고용노동부라고 있잖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장관으로 있던 게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고용노동부예요. 고용을 해야 뭐 이게 노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어야 이게 노동을 하죠. 고용노동부,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김문수 장관 때. 근데 약칭이란 게 있잖아. 우리 행정안전부 하면요, 행안부라고 하죠. 행정안전부의 약칭은 세 자로 줄이면 행안부가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하면 이게 기재부죠, 기재부. 그럼 이게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약칭이 고노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고용노동부인데 고노부, 이런 게 우리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칭을 쓸 때 앞에가 고용이 우선이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이게 노동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약칭이 고용부였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장관 됐냐? 민주노총이 그 민노총 위원장 할 때, 그때 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한 놈 있잖아요. 김영훈. 이놈이 민노총의 위원장 할 때 북한의 그 세습 체제는 그냥 이게 그 혈족이기 때문에 세습한 게 아니고, 실력이, 능력이, 지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제일 우수한 사람으로 선계된 게 3대 세습 체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한 이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런 자가 장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주민 중에 김일성이가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된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리더십이 제일 뛰어나니까 정치인으로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그냥 혈육으로 그 상속 세습된 게 아니고,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처럼 이게 실력이 뛰어난데 선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냥 왕자리를 아들한테 안 주고 제일 뛰어난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선위, 그냥 좋게 넘겨주는 선양, 왕자리를 넘겨준다 이 말이지. 이런 게 망언을 한 게 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놈이 장관 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 약식 이름이 옛날에는 고용부였거든요. 근데 이름을 슬그머니 지금은 노동부로 바꿨다. 야, 이름이 약식 명칭이 노동부입니다. 옛날에는 고용부고. 그럼 이게 고용이 먼저입니까? 노동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고용이 돼야,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우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름을 고용은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권익만 챙기겠다. 이게 장관이 지금 업무예요. 자,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냐? 요즘 이게 얼마나 실업률이 심각하냐 하면요, 2030 중에 올해 상반기요, 지금 현재 이번 2025년 상반기에 2030 청년 중에 일 안 하고 쉬었음, 이게 응답자가요, 작년보다 4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70만을 처음 넘어선 거예요.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쉬었음, 이게 실업률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쉬고 있는 거야, 쉬었음. 물론 이게 실업 통계 잡을 때는 뭐 이게 일정 기간 이상 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고 있다 이 말이야, 집에. 아니, 나 졸업해서 한 1년 쉴게. 나 어디 뭐 이제 한 1년 일했으니까 나 이제 실업수당 받으면 한 6개월 쉴게. 이렇게 쉬고 있는 쉬었음 응답이 70만이 됐단 말이야. 4만 명이 늘었다고, 작년 통계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쉬었음, 쉬고 있대, 쉬었음, 이게 4만 명이 늘어가 70만을 넘어서고, 이 중에 40% 이상이 1년 이상 경력 단절, 1년 이상 쉬고 있는 거야. 일 좀 하다가 1년 이상 쉬고 있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제 주위에도 졸업했는데, 대학교 졸업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쉬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용돈 주고 하니까. 또 뭐 그냥 요즘 한 6개월 일하면 실업수당 주면 6개월 노는 거야. 이것도 문제는 문제야. 조금만 근무하면 또 실업수당 이런 건 또 잘 돼 있잖아. 그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이상 쉬고 있는 게 40%야. 이거는 실업자라 봐야지. 사상이 실업자라 봐야지. 우리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통계가 그런 실업자 통계는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70만이다. 4만 늘어서. 1년 이상 경력단절 쉬고 있는 게 40%다. 그 더 중요한 통계가 있잖아요. 뭐냐면 구직자, 일자리 구하는데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가 0.39야. IMF 때 1999년에 0.25 이후에 최고 높아.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경고했어요. IMF 때 1999년 IMF 때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25 이후에 올해가 가장 심각하다. 올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가 0.39. 그러니까 그럼 3명의 구직자가 있을 때 일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2명은 어차피 못 구하잖아.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가 0.39. 이렇게 고용이 참사, 제가 이거 몇 번 경고했잖아. 지금 심각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그 고용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름을 고용노동부가 옛날에 약칭이 고용부인데 고용을 빼고 노동부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이가 휴가지에서 이놈이 휴가지에서 뭐 또 그 포스코 ENC 한 명 또 사고 났잖아요. 이상하게 포스코 건설이 참 좋은 회사인데 포스코 ENC가 또 어떻게 안타깝게 사고가 났는데 뭐 사장까지 그만둔데 휴가지에서 이재명이가 수사해가 처벌해라 이렇게 했잖아. 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 없냐? 사고마다 네가 지시 안 해도 다 수사한다. 어차피 수사한다. 근데 뭐 일일이 개별 사건마다 수사하나 마라 지시하냐?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보겠지만요.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싱가포르가 원래 사고가 많았거든, 중대재해가. 근데 국가가요, 과학적으로 그 시설들 있잖아. 어떻게 예방을 할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지, 이런 걸 그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확 줄였거든요. 처벌만다고 그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로 제가 한번 다루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이 휴가지에서 또 처벌해라 하니까 지금 장관이요. 김영우 장관이 뭘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가지고 기업들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 내 장관 동안에 중대재해 없애야 된다. 이게 올인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장관 동안에 노란봉투법에 반드시 해가지고 노조 확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두 개에 올인돼 있다고, 이 김영우이가.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됩니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요. 그러면 그 외국 기업 다 떠나갑니다. 외국 기업 다 떠나간다고.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공장 짓지 말라고 이렇게 국내에서 말도 안 되게 노조가 지금 몇 개인데 노란봉투법 하청업체까지 다 협상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게 법이잖아. 노조가 불법으로 이렇게 공장 시설 때려 부숴버리도 정당방위라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는 이런 경우에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외국 기업도 철수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도 외국에 나간다고. 안 그래도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라는데 뭐 잘 됐네. 어차피 정부가 투자라고 하니까 잘 됐네. 어차피 나 국내 떠나고 싶은데 이래가 나간다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자연적으로 그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산업 현장마다 AI가 있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요즘 자동화 되잖아. 제가 식당 가도 요즘 제처럼 큰 명은 밥 먹기도 어려워. 뭐 주문하는 것도 복잡해. 뭐 간단한데도 뭐 누르가게 그냥 보통 같으면 아주머니 뭐 이렇게 설렁탕 주세요. 나중에 그냥 카드 내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딱 눌러야 되니까 내처럼 큰 명이 사면 힘들다고. 식당에 사람을 자꾸 줄이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안 그래도 산업 트렌드에 따라 없는데 여기에 더 정부가 오히려 더 기업을 내쫓잖아.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외국 기업 떠나게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 외국에 다 나가게 하고 또 관세 협상 잘못해가 미국에 다 투자하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IMF 다음에 올해가 제일 심각하다고. IMF 다음에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70만이 2030이 70만이 일자리가 쉬고 있다고. 구직자 한 명당 0.3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2명은 쉬는 거 아니야. 실업자. IMF 다음으로 이게 올해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이 고용부를 빼고 노동부 해가지고 이게 기업을 못하게 계속 닥달질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더 누가 이게 기업이 사람 뽑겠느냐고요. 안 뽑죠. 심각하다. 특히 이재명이가 또 잘못된 합의가 미국에 다 투자하면 앞으로 이게 그나마 있던 기업도 없고 지금 실업자들이 막 대량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가 전에 방송했잖아요. 그 포항 포스코의 철강 때문에 지금 문 닫고 현대제철도 안 해. 거기 다 지금 800명인가 줄었잖아요. 포항만 해도. 울산은 또 어때요?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정리하면 지금 현재 그 통계상으로 실업률, 고용 참사력이 그 IMF 이후에 가장 높다. 근데 저는 IMF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산업의 트렌드가 있고 또 이게 이재명이라는 좌파 정권이 미국에 올인하기 때문에 기업이 나간다고. 더군다나 노란봉투가 있으면 기업 안 해. 아무도 안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IMF 때는 그래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었잖아. 지금 그게 없어. 기업인들이 기업할 의욕이 없다고. 다 나가고 싶다고 의욕이 없다고. 정말 심각하다. IMF 때보다 저는 10배, 100배 심각하다고 제가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 내에 우리나라에 대형 고용 참사납니다. 통계가 있잖아. IMF 이후에 제일 높은 70만이라고 쉬고 있는 70만, 2030만, 2030만.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이 이름을 고용부를 노동부로 바꿔서 노조편만 들고 있는 진짜 그 한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고용 지옥이 옵니다. 제가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통계를 가지고 또 정부 정책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한번 이재명 정권 몇 년 갈지 모르겠는데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심각한 고용 지옥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